간암은 이 정상적인 간과는 달리 는 영양 공급을 거의 안 받고요. 오로지 만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암을 먹여 살리는 잘 찾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주고 그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간암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암을 치료하는 것이 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간을 지켜드리는 세브란스 병원 간지킴이 소화기내과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막힌 곳은 뚫어주고 터진 곳은 막아주는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의 배광공, 인터벤션 파트에서 주로 간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교수님, 소개를 배관공으로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일단 하는 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이건 담관이건 장관이건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있는 혈관이나 터진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이제 배관공이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터벤션 팀에서 진행하는 간암 치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색전술, 그리고 각종 소작술, 그리고 요즘은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 영어로는 IRE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간암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법인 색전술, 경동맥 색전술에 대해서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간암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 같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많은 간암 환자분들이 초기를 지나서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이 색전술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색전술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시술이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딱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색전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어려서부터 한문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색전이란 말은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제 색전을 한자로 풀어보면 막힐 색에 막의 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막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간암에서 색전술이라고 하면은 간암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그 혈관을 막아가지고 간암을 치료하는 시술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간암을 먹여 살리는 나쁜 혈관을 막는 시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색전술은 크게 화학 색전술 그리고 방사선 색전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화학 색전술의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학 색전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간암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몸의 장기들이 전부 다 동맥으로부터 산소하고 영양 공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과 모세혈관을 지난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근데 간이라는 장기는 특이하게도 동맥으로부터도 영양 공급을 받지만 문맥이라는 혈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간암은 이 정상적인 간과는 달리 문맥으로부터는 영양 공급을 거의 안 받고요. 오로지 동맥으로부터만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암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잘 찾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주고 그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간암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암을 치료하는 것이 화학색전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학색전술은 꼭 간암이 한 개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간으로 가는 혈관은 살리면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양쪽 옆에 여러 개의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도 화학색전술은
잘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종양이 좀 크거나 개수가 여러 개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발할 가능성은 좀 높겠고요. 한 번의 치료로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여러 번 좀 나눠서 치료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환자분의 간암 치료는 색전술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국소 마취로 하는지 전신 마취로 하는지 아니면 또 시술을 누워서 받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점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소 마취로 진행하는 시술이지요. 네, 시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술 부위는 이 본인의 사타구니를 만져보시면 맥박이 뛰는 대퇴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퇴동맥 부위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초음파를 잘 보고 대퇴동맥을 바늘로 찌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기구를 혈관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쉬스라는 기구고요. 쉬스를 혈관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스 안으로 카테터라고 하는 기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제가 제일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카테터를 쉬스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 와이어, 미세 도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혈관까지 쭉 따라 들어가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카테터랑 도구를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배관공이라고 소개하신 게 어울립니다. 이 카테터 이렇게 시술 들어가는 걸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혈관을 잘 찾는 게 이제 성공적인 색전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세심하게 보면서 원하는 혈관을 잘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거의 한 머리카락 굵기에 굉장히 가는 혈관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간동맥 내로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사진을 찍는 간동맥 조영술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 부위에 다른 부위와 다르게 까맣게 진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이 바로 간암이 되겠습니다. 이 간암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아까 말씀드린 카테터로 잘 찾아 들어가 가지고 항암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막는 색전 물질로 혈관을 막으면 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시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통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처음 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얼마나 아픈지를 궁금해 하시고 여러 번 받은 환자분들은 뭐 지난번에는 안 아팠는데 이번에 아프다거나 지난번에는 아팠는데 이번에는 안 아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색전술 이후의 통증은 환자분들의 개인차도 있지만 그 간암의 크기, 개수, 혈관 분포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환자분이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종양이 크고 개수가 많으면 통증이 좀 심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분이 설명하시기에는 이렇게 명치 주변에 윗배가 주로 답답하거나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껍다거나 토하거나 뭐 그런 증상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술하다 보면은 막 식은땀이 뻘뻘 날 정도로 아픈데도 그걸 꼭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희는 아프시면 진통제를 드리고 뭐 메스껍고 그러면 또 토하지 않는 약을 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릴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으니까 시술 중에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이후에 병실에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케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그리고 발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증상 말고도 시술 뒤에 이제 일시적으로 열이 난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뭐 오심, 구토 그런 증상들과 합쳐서
색전 후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부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양의 크기, 개수하고도 상관은 있지만 환자분마다 개인차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는 30분에서 뭐 한 2시간 이상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의 구조, 혈관의 복잡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구조가 굉장히 뭐 가늘고 복잡하다. 그러면 그 혈관을 하나 찾아 들어가는 데만 뭐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이제 환자분마다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충 말씀드리자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이상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혈관의 형태나 분포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시술을 받은 경우는 또 훨씬 그 혈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시술 다음 날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오른다든지 이제 열이 계속 난다든지 염증 수치가 많이 오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기존의 간 기능 정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의 개수, 크기 이런 것과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저희가 간암 환자를 치료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상간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만 골라가면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암 주변에 정상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까지를 저희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술 범위가 넓어지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나 염증 수치가 많이 오른다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색전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경동맥 색전술이지만 이제 이름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방사선 색전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 화학 대신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시술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방사선 색전술은 원리상으로는 방사선 치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암으로 가는 혈관에 암을 치료하는 물질을 주입하는 그 치료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화학색전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학색전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제와 혈관을 막는 물질을 주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사선 색전술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트리움 90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이 이트리움 90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구슬 같은 미세구를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 안에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그 방사선으로 간암을 치료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화학 색전술에 비해서 방사선 색전술이 보다 최신 치료이지 않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화학색전술하고 비교를 하면요. 좀 더 큰 종양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색전술에서 흔히 생기는 색전 후 증후군이 훨씬 덜 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방사선을 쬐이는 그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하고 비교를 하자면 외부에서 방사선을 쬐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라든지 주변에 있는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사선 색전술은 간 동맥을 통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간암만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이 보다 최신 치료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신 치료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무조건 이제 외래에 오셔서 방사선 색전술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을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화학색전술하고 방사선 색전술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성적이 거의 비슷하고요. 적응증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방사선 색전술은 화학색전술에 비해서 치료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점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종양이 간 양쪽에 여러 개가 막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간 기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방사선색전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방사선색전술이나 화학색전술이 뭐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좋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 내과 선생님, 또 저, 그리고 외과 선생님, 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으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환자분의 간암에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지를 이제 저희 병원 각 분야 교수진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전술 대상인 환자분의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김경민 교수님께 상의를 드리는데 언제 상의를 드려도 항상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고 또 시술이 어려운 케이스를 이렇게 여쭤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이제 가능하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색전술 받으면 그럼 다 완치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뭐 그건 저도 바라는 바기는 하고요. 물론 한 번의 치료로 완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화학색전술이나 방사선색전술은 치료 원리상 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처럼 그 간암을 몸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도 일부 좀 치료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색전술은 시행한 부분은 완전히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재발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CT나 MRI 같은 걸 시행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후 이제 한 달 후쯤에 이제 영상 검사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남은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제 완치가 됐다면은 정기적으로 재발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또 찾게 되는데 이때도 색전술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색전술은 뭐 반복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전에 화학색전술을 했으면 이번에도 화학색전술을 한다. 뭐 이번에 방사선색전술을 했는데 또 방사선색전술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남아있는 종양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위치를 해 있는가,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화학색전술을 지난번에 했지만 뭐 소작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소작술을 했지만 뭐 화학색전술을 한다거나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간암 환자분들이 받는 시술인 화학색전술 그리고 방사선색전술에 대하여 김병민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술실에서는 환자분들도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제 시술하시는 교수님들도 시술 복장을 다 하신 상태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인터벤션 팀 교수님들께서 최고의 색전술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시술 이후의 케어는 저희 소화기 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간암은 발견 당시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재발도 잘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간암의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간암하고 맞서 싸울 여러 가지 무기들을 열심히 갈고 닦고 있으니까요. 환자분들도 저희를 믿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힘을 합쳐서 환자분들께 최선의 간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제 준비한 슬로건과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